가자. 고등학교 1학년 YBM 박준은 1과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상식을 좀 기를 수도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은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기억하십니까? 저하고 단어 수업하신 분들 가장 최근에 했던 거 수거장에서요. have to do with 나왔었거든요. 이거 안 외우면은 뭐뭐 해야 한다. 그쵸?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have to do with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시험 범위이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정로? 정확했습니다. 잘했어요.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잘했어요.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단어 수업 저하고 하신 분들요. 근데 안 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원아? 뭐뭐 해야 한다로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요. 동물들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됐습니까? 영어와 English language니까 영어와 동물들은 무엇이 관련이 있겠습니까? A whole lot. 진짜 많은 관련이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은 전체에 많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진짜 많은 관련이 있죠. You will be surprised. 비동사 과거 분사네요. 여러분은 아마 놀랄걸요? 알게 되면 놀랄 겁니다. 그냥 단지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들이 됐습니까? 오,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맞죠?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들이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무엇을 포함합니까? animals, 동물들이죠.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들이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놀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어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이런 거요. 혹은 견원지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은데 영어와 관련해서도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은 많습니다. Consider.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Some of the fascinating ways. fascinating 하면은 매력적인 이란 뜻인데요. 조금 말이 이상하죠. 매력적인 방법들 하면 이상해요. 재미있는 이란 뜻이에요. 흥미로운, interesting처럼 봅시다. 몇 가지를 한번 봐볼까요? 정말 재미있는 방법들을 보자고요 하면서 난 이건 전체 물어볼 거예요. in which 어떤 방법들인가요? 잘 봐.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동물들이 비동사 여기까지 involved in.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문법적으로요.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보자고요. 매일매일의 영어에서 무슨 말이죠? 일상생활의 영어의 표현에서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재미있는 방식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돌리면 가은아, 영어의 표현에서 동물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제 방법들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즉,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Let's begin. 시작을 해봅시다. 무엇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기본적인 언어적 과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즉,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방식,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analogy. 현승희 교과서에서 similar의 의미를 가진 친구, analogous가 나왔었죠? 유사한, 그쵸? analogy가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analogous의 명사가 되는 줄 알겠습니까?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비유는 뭐죠? 비슷한 것끼리 표현해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쵸? 비슷한 것끼리요.
예를 들어서요. 내 마음은 호수다. 물론 그게 이제 국어에서는 뭐 은유법, 직설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내가 임을 향한 마음 정말 호수처럼 크더라라고 비유를 표현한 거 맞죠? 비슷한 것끼리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널로거스가 유사한 그거의 명사 애널러지 비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두 단어 아니 한 단어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겠죠? 파생어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언어적 절차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Between two things.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 맞죠? 내 마음은 호수다. 됐습니까?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첫 번째 비교이며 and 두 번째 편리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 For language to create. 여러분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왔나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쵸? 언어가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무엇을? 오호!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비유는 무엇이라고요? 비유는 기본적인 언어의 과정이며 됐어요? 두 번째, 비유는 두 가지 것들 사이의 비교이더라. 그리고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더라. Animals, 동물들은 are usually,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수동이에요. Because, 왜냐면 they, 여기서 they는 아름, 동물들. 동물들은 are familiar to, 친숙하거든요. 동물들은 친근하거든요. 안 외워도 괜찮은 단어죠. 우리는 알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동물들은 모두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동물들은요, 언어에서 사용이 된대요. 그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 당시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닭과 개라는 동물은 매우 친숙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쵸? By way of analogy. 비유의 방식을 들어봤을 때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은 draw on 합니다. 자, 요건 외울게요. 왜냐면 draw라고 하면 여러분 그리다 라고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draw on은 이끌다처럼 일단 첫 번째를 볼 수 있긴 해요. 들었어요? 이끌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조차 좀 어려워요. 그렇죠? draw on 하면은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외워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끌어내다라고 해석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와 관련된 방식을 봤을 때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은요. 끌어냅니다. 유사성을 끌어낸대요. 됐습니까? Between animals,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비슷한 것들을 쫙 끌어낸대요. 됐어요? 이제 예시 두 가지. People who are not courageous. 사람들인데, 주관대. 사람이니까 대도 되겠죠? Who are not. 어떤 사람들. courageous 하면 용감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부정어겼으니까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chickens라고 불린대요. 병아리. 라고 불린대요. 물론 닭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생각해볼까? 여러분 닭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왜소하고 그리고 약한 존재겠죠. 용감하지 못한 사람들 병아리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while 반면에 용감한 지도자들은 are said 이렇게 전해집니다. 무엇으로 전해집니까? 말해진다는 이상하니까. 무엇으로 전해지나요? To be lion-hearted.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네요. 용감한 사람은 왜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요? 뭐뭐로 여겨지다. 그 이유는 리더도 용감하고 사자도 용맹한 동물이잖아요. 그럼 뭔지 알겠어요, 하랑아?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유사성을 끌어낸 거 맞습니다. 그쵸?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It is not hard. 어렵지는 않아요. 보는 것은 어렵진 않죠. The logic. 논리를 보는 건 어렵지 않죠. Behind. 어디 뒤에 있는 the comparisons. 비교들 뒤에 있는. 즉,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 비교하는 것들 이면의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슨 말이야?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을 끌어내는 건 쉬워.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은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제 동물과 관련된 비유들이 나올 거고요.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이니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 하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마치 관계대명사와 관련이 있었는데, 그쵸? 이걸 한 단어로 합치면 관계부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 이니치 같은 경우에는 where도 이니치로 바꿔 쓰고 when도 이니치로 바꿔 쓰고 the way, how의 계열, 그 how를 붙였을 수 없으니까 걔도 이니치나 by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 고민하시나요? 관계부사 where, 장소명사. when, 시간명사. how 계열, the way. 이러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선행사가 보인다고요, 이제요. 이게 장소입니까? 누가 봐도 그냥 the way예요.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계열이냐라는 거죠. 이건 아마 the way, how였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쵸? the way와 how는 절대로 같이 붙였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how를 이니치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죠? 대표 선행사로 취급했을 때, 맞죠? 대표 선행사로 취급했을 때, 맞죠? 대표 선행사일 때의 전치사 위치는 관계부사의 대용 배웠습니다. 활용하셔야 되겠죠? 관계부사를 대신 사용하는 대수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원래 이 전치사의 자리가 어디였나요? 문장이 뒤에 아니었을까요? 조심해요. 선생님 여기 in이 있는데요? 아이씨. 이거는 비동사 인볼브드 in의 계열이고 그치? 그러면 요놈의 원래 자리는 어디였다라는 겁니까? 이놈의 원래 자리는 여기였네요. Everyday English in 원래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제발 시험 범위이신 분들. 제발 누리야. 무조건 인치가 맞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여기 있으면 뭐야? 여기 있으면 전치사 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그때는 위치나 대시돼야 되겠지. 맞잖아. 여기 있는 애를 끌고 오면서 전치사 대수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우린 늘 조심해야 돼요. 모든 학교 시험 범위거든요. 언제까지? 고3까지요. 그럼 조심할 필요는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위치를 how로 바꿔줄 수 없는 거 알겠고요. where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the way 계열이니까 꼼꼼할 필요는 있으십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소재였었습니다. 충분히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문에서는 YBN 박준원 2과 지문에서는요.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analogy, 비유. 비유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Animal analogies, 동물의 비유들은 뭐뭐에 기반을 합니다. 무엇에 기반하나요? Close observation. 여러분 observation 하면 관찰이죠.
그러면 close observation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윤서야, 뭐 가까운 관찰입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가까이 바라보는 거 밀접한 관찰에 기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동물의 행동과 관련했을 때 정말 주의 깊은 관찰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동물의 비유. 주의 깊이 관찰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문제가 시작이 돼요. What if? 만약 이러면 어떻죠? 또 CASUAL 커설입니까? 캐주얼입니까? 됐습니까? 아까 봤던 거랑은 어떻게 생겼나요? 한번 봐봅시다. 이러한 관찰이 무엇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됐어요. 잘못된 가정으로 이끌어진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아까 캐주얼이란 게 나왔었죠? 캐주얼이란 게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아마 해석은 되게 특이할 거예요. 정로한테 여쭤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관찰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건성의? 쉽게 보자고요. 이러면 안 되죠. 뭐 여러분 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가 추리닝을 입고 갑니다. 그 격식 없는 옷 맞아요. 그때 캐주얼이 맞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입고 가면은 대충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캐주얼의 두 번째 뜻이 대충의 막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 없는 관찰, 그렇게 하면 매우 이상하다라는 거. 그리고 커설이 아니라는 것도 보실 필요는 있겠죠. 대충 하는 관찰이 됐어요. 대충 하는 관찰이 무엇으로 이어진다면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지면 어떡하죠? 이게 문제 제기예요. 왜? 관찰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건성으로 관찰하면 어떤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또는 misinterpretation. 얘들아, interpretation이 해석이죠, 해석. 그쵸? 미스가 들어가면서 잘못된 해석, 그쵸? 뭐 오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 get in the way, 방해를 한다면 어떨까요? get in the way, 어디에 껴들다. 이게 방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게요. 정말 신중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대충 관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하는 관찰이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지면 어떻죠? 오해가 생겨버리면 어떡하죠?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학인여고팀은 왜 저렇게 강조하나 하실 겁니다. 나는 2번, 3번 했습니다.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이러한 것은 이게 뭐예요? 대충한 관찰이 오해로 이어졌잖아요. 이것은 종종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 영어와 관련된 사례인데 특히 동물의 표현들에 있어서 영어와 관련된 사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로커다일 티였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그러면 선생님, 악어의 눈물은요? 네, 말씀하세요. 대충 하는 관찰이 오해를 만들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잘못된 의미가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끌고 내려오십시오.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은 좋은 예시입니다. 어떤 예시인 줄 알겠습니까? 밀접하게 관련해야 되는데. 대충 관찰해갖고, 그쵸? 악어의 눈물이 바로 좋은 예시입니다. One is said, 누군가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To weep. 처음 외워요. 처음 봐요. 외울 준비는 됐습니까? 원래 weep 하면은 울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울면은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To weep crocodile tears.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여겨진대요. If 만약에 they 그 사람이 pretend to 됐어요. pretend 뭐뭐인 척하다. 모르면 외우자 찐서야. 모르면 외워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슬픈 척한다면 저 새끼 악어의 눈물 흘리네? 이렇게 여겨진대요. when 뭐 할 때 when they are not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 없어요. 왜? 생략됐겠지. 저기 said.
when they are not sad. 실제로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 저 너무 슬퍼요 라고 한다면요 악어의 눈물을 흘리네. 그러면 악어의 눈물은 뭡니까? 여러분 눈물은 어떤 개념입니까? 슬퍼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관찰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생겼나 본데요. 갑니다. 이러한 사상은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꽤나 인기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믿음? That crocodiles. 악어가 weep. 울어요 라는 믿음에서 나온대요. 어디 앞에서? The prey. 먹잇감이죠. 먹잇감 앞에서 울어요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먹잇감이죠? 보이니? They kill. 안 보여? 난 보이는데. 물어보자. 진혁아 저기 뒤에서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데이는 크로커다일스겠죠? 악어들이 죽인다. 진혁아 잘 안 들려요. 킬의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that 생략된 거. 감사합니다 진혁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악어들이 죽이는 먹잇감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꽤나 인기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선생님 왜? 악어는 울긴 우네요? 그래 그렇긴 해. 자신들이 죽이는 먹잇감 앞에서 울어. 근데 그걸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데 대충 관찰한 거야. 그럼 악어가 눈물을 왜 흘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The fact.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악어들은 seem to 부정사, 자동사 수동 전환 안 되죠? 악어들이 우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while 여기서는 반면에가 아니라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겠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they eat. 악어들이 먹는 동안에는 훌쩍훌쩍 우는 것처럼 보이죠. 왜? 먹잇감 앞에서 운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뭐냐면 악어의 눈들이 제발 잘 좀 봐놔. 나 이거 알아서 그래. 악어의 눈들이 stimulated 됩니다. 응? stimulate 무슨 뜻이에요? 자극시키다. 그래서 과거 분사 맞죠 현승아? 자극 받는 이겠지 윤서야. stimulate 모르면 외워라 얘들아. simulate 아닙니다. 여기 티 빠지면 안 돼요. simulate는 뭐야? 뭔가 가상으로 뭔가 하다란 뜻이죠. stimulate 뭔 뜻이라고? 맞아. 자극시키다. 왜냐면 악어의 눈들은요 자극을 받아요. when 뭐 할 때요? 근육들인데 어떤 근육들? around the mouth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가 주어 when이 주어 move 여기가 동사 또 여길 보고 또 단수 처리하지 마세요. 입 주변에 있는 악어의 근육들 그게 먹을 때 눈이 자극을 받는데 즉 우리가 씹을 때요 우리가 무엇인가 씹을 때 입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고 그때 눈이 자극받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악어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은아 이걸 이모셔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죠. 신체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With nothing to do with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have to do with 또 nothing to do with 뭔 뜻인데? 부정어 있지? 그럼 이건 뭐야? 뭐뭐와 관련 없는 됐어요? 쉽게 외우자고 쉽게 have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 없는 그쵸? 빈칸 조심하십시오. 작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감정과는 관련이 없이 그냥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더라. 무슨 말이죠? 악어의 눈물. 야, 저 새끼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그건 뭐야? 진짜로 슬프지 않을 때 만들어진 표현이죠. 누군가 슬픈 척할 때 만들어진 단어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악어가 자신들이 죽이게 되는 먹잇감 앞에서 너무나 슬퍼서 우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체적인 반응, 그냥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왜요?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뭔가 씹을 때죠. 뭔가 씹게 될 때 악어의 눈이 자극이 받아서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죠.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은 악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됐어요? 대충 관찰해서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구나.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의 that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제가 살짝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요, 나은아.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시연아, 초은아.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그 앞에 뭐가 나와요? the belief. 어때 누리야, 하영아?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기억하십니까? 추상명사. 많이 나올 텐데 서영아.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기억합니까? 기억하세요? 이걸 제가 동격의 대시더라 라고 잠깐만 언급하고 갔었어요. 동격의 대? 그게 뭔데? 동등하다. 그쵸? 그러면 하랑아, 동등하다. 즉 앞에 있는 추상명사와 뒷문장이 동등하다. 그게 뭔 말인데? 인기 있는 대중적인 믿음이 뭔 줄 알아? 자신들이 죽이는 먹잇감 앞에서 우는구나. 악어들이 죽이는 먹잇감에서 운다라는 게 뭐야? 대중적인 믿음이다. 어때요? 서로 똑같은 걸 의미해요. 이걸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격의 위치라는 건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정노야 또 대시야 위치야. 그쵸? 여태까지 우리 위치 대타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주관대일 때요. 그쵸? 근데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니까요. 접속사 계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위치, that 그렇게 전환한다는 게 아닙니다. 동격의 대세 계열 충분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뭐가 나왔었습니까? 바로 잘못된 관찰이 어떤 동물의 표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맞습니까? 악어의 눈물, 슬퍼서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막을 수 없는 자연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왜 뒤로 가요? 네, 맞아요. 악어 보세요. 불쌍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러요. 슬퍼서 울겠습니까? 제 생각에요. 여기 있는 악어는 뭔가 먹었나 봐요, 최근에. 왜? 왜냐면 방금 봤잖아.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움직일 때 악어가 저작 운동을 이렇게 씹는 활동을 하게 될 때 왜 자꾸 웃는 거야? 너가 나가서 해볼래? 아니 장난이에요. 악어가 씹는 활동,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움직일 때 눈이 어떻게 된다? 자극이 받는다. 그래서 그 자극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지. 악어가 내가 너를 먹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 감정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건 잘못된 아니죠. 밀접한 관찰이 아니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건성건성하게 된 관찰에서 나온 표현이구나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동물에 대한 예시가 3가지가 나올 건데요. 미리 볼까요? 두 번째는 making a bee, beeline이군요. 꿀벌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은 white elephant, 하얀 코끼리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black sheep, 검은 양. 이것은 또 무엇을 표현하는지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리하겠습니다.